그 꽃파는천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그때 나이가 19살 때입니다. 홍룡이가. 이마가 좀 넓고 약간 계란용이고 약간 통통한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약간 이영애 씨 느낌도 아니요. 있어요. 이러네. 이쁘다. 그 다음에 오미라니. 이 오미라니도 상당히 김종일의 호감을 받고 또 이제 영화 배우로서는 또 잘했어요. 또 우리 남자들 속에서도 홍룡이 다음에 오미라니를 많이 이제 선호하는 거였고요. 오미라니 어느 정도였냐면 김종일이가 이쁘다고 해서 나이가 드니까 수술을 하라고 홍콩까지 데려가서 성형 수술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아꼈던 배우고요. 북한에서 이렇게 오미란 같은 경우는 은희 씨 어느 정도 인기가? 오미란 같은 경우는 정말 영원한 선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뻤는데 이 여자가 그 민족과 운명이라는 드라마에도 나왔었고요. 도라지꽃이라는 영화에도 나왔었거든요. 그러면서 정말 북한 전역에 이 오미란 풍이 한창 돌았었어요. 그래서 남자들이 선보러 나갈 때 이제 오미란처럼 생겼다 이러면은 완전 좋아가지고 난리 칠 정도로. 이분이 왜 또 인기가 있냐면요. 그 민족과 운명 영화를 통해서 더 인기가 더 활발해졌는데 그 이유가 당시에 그 민족과 운명의 그 영화의 배경이 남조선이에요. 아, 진짜? 네, 남조선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얘기인데 이제 그 애인으로 등장하고 이제 그러니까 전형적인 남조선 여자상으로 나오니까 전혀 북한 사람들은 접해보지 못한 그런 정말 파격적인 그 뭐 가오리 뭐 패션 뭐 쫑대바지 이런 거 막 배기바지 입고 정말 북한에서 저는 상상도 못한 그런 패션을 막 입고 나오고 뭐 생전 매니큐어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보면서 그게 너무 그 북한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줘가지고 저 사람이 더 뜨게 된 거죠. 북한 여성이라고 하면 약간 좀 순정적이고 남자한테 좀 많이 굽신거리고 원래 이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민족과 운명에서 나온 오미란 이미지는 기존에 있던 북한 여성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. 여잔데 남자한테 명령을 하고 그때는 섹시란 게 뭔지 몰랐는데 그 여자를 보면서 매력적이다, 섹시다.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여자한테서 풍기는 카리스마. 웬만한 남자들한테서도 풍기기 힘든 카리스마를 오미란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저 여자가 대세였어요.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초 아마 우리 여기 탈북 미녀들 다 알겠지만 이름 없는 영웅들에 나오는 김종화라는 여자 있습니다. 사실 북한 사람들한테는 김순희 중위로 더 유명합니다. 그러니까 저 여자는 이제 소구용이고 약간 좀 세련되고 그 홍룡이하고 오미라는 좀 청순녀였다면 김종화 이 영화 배우는 좀 세련되고 소구용하고 좀 섹시하다 했던 평을 북한 남자들로부터 많이 받았고요. 그 다음에 80년대 중반에 남자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던 것은 이제 사랑의 노래라고 평양 산원을 그린 영화가 있는데 이설이라고 상당히 청순녀였습니다. 북한의 태시라라고 불렸던. 네. 강변도 교수님을 좋아했다고. 아니 그냥 한번 살 뻔했는데 집에서 이제 그 영화 배우라고 해가지고 반대해가지고 못 살아요. 우리 강명도 교수님 집안에서 반대를 해서. 특히 간부들 집에 자식들이 이제 연애 결혼을 했다가 마지막까지 사는 사람을 전 보지 못했어요. 오간다 연예인들하고 살다. 안 좋아하는군요. 안 좋아하다가 이게 홍룡이나 오미라니 때부터 나오면서 김종일이가 예술인들은 나의 친위 전사들입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선물 주고 막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고 공급소 만들어주고 대우를 높여주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영화 배우라든가 뭐 딴따란 말 안 하고 예술 부문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던 거죠. 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시즌에 제가 예술계에 들어갑니다. 네. 그리고 90년대가 바야흐로 들어오는데요. 90년대 가장 인기 있는 북한의 연예인 얘기를 한다면 김정은의 어머니죠. 거영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. 당시 거영이는 만수의 술단 무용배우였고요.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파마머리, 좀 부풀어오르는 파마머리하고 일반인들 만날 때 까만 색깔이나 그 하얀 색깔의 옷을 입어가지고 상당히 세련된 옷차림으로 되게 유명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의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. 그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리설주와 정미양 씨를 꼽을 수 있겠죠.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우리 V라인은 아니지만 동글동글한 얼굴에 쌍꺼풀 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계란형이 상당히 북한에서는 포스터레이디가 될 만큼 상당히 대표적인 북한의 미인형이고요. 오히려 정미양은요 중국에서 북한의 대표적인 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북한의 대표적인 미인으로 꼽혔던
그런 정리한. 네.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취향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개됐던 여성들의 패션 가운데서는 리설주가 제 개인적으로 제일 옷을 세련되게 입는 것 같아요. 네. 이설주가 그 북한 여자들의 그 롤모델이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그 파격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가 이제 영부인으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입고 나온 옷이라든가 헤어스타일이 다 현대식에 맞는 거를 하고 근데 북한 사람들 옛날에는 막 이렇게 폐쇄적으로 다 이렇게 정보가 공유가 안 되니까 잘 몰랐는데 이제 남조선 드라마도 많이 보면서 이제 약간 그 서구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설주가 또 그거 트렌드에 맞게 본인이 그런 옷을 입고 명품백 들고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이제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김종일이 나올 때는 여자가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영화 배우들을 모델로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. 김종일이는 자기가 나올 때 뭐 거영이든 김용숙이든 한 번도 내세워져 적이 없죠. 그렇게 패션을 한 손도 해본 적도 없고. 지금 이설주가 입는 옷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판되고 다 따라하고 그런다면서요. 그렇죠. 평양에서. 만들어 입고 머리도 막 따라하고 저 사람이 뭘 하고 나면 금방 그러니까. 그거를 가품이라도 만들어서 비슷한 거를 들고 다니는 게 지금 굉장히 평양이 어떻게 보면 패션 아이콘이네요. 그렇죠. 처음에 나올 때 땡땡이 원피스를 입고 나왔더니 중국에서 바로 그 물방울 천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그걸 똑같이 흉내를 내서 만들어 입는 거예요.